초기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2025년도에 이 상반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꼭 AC, VC 펀딩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은 우리가 투자 유치라는 거를 자금 조달이랑 이꼴로 생각하거든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 조달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 유치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본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 이제 주주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투자 유치가 좀 정확하다고 저는 표현이 들어요. 경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벌어가지고 남겨서 그 자본을 계속 이제 자금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사업이랑 연관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랑 돈이 나가는 타이밍의 시차를 가지고도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어떤 업을 하느냐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에쿼티성이라고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초기 단계면은 엔젤, 시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리즈 A, B, C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은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대출 형태로 풀 수 있는 거고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금융권에 가서 또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급하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확인한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나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한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초기에 이제 회사들이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에 방금 말한 자본, 대출, 내가 벌어서 하는 거 이런 전략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회사 돈을 버는 방법에 우리 회사 제품을 판다 그럼 매출이 나는 거고 우리 회사 주식을 판다 그러면 지분 투자를 받는 건데 이거 말고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보면은 정부 지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지분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내 주식을 줘야 되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된다면 그런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한 직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이후부터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지원 시기나 지원 방법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보통 1월 중순 이후에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대략 한 달 정도 지원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심사를 받은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00만 원에서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크게는 한 3억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공통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서면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2차에는 발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관점에서는 방법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문서의 양식이 전년도나 재작년 매년 달라지지 않고 항상 동일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은 전년도의 사업 공고를 미리 찾아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파악해서 미리 작성해 보실 수도 있고 미리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변 대표님들이 고민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봐서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시장 분석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결국에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서 어떤 성과를 낼 거다 그 성과라는 것들이 이제 매출에 대한 성과, 이익에 대한 성과 고용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낼 거다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 대표님은 하시면서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IR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시장 분석하는 것들 이런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업종 제한이라든지 자금을 받았을 때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 제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업 같은 경우 도박, 사행성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팁스 받으면 보통 보도자료 많이 내거든요.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진 않는데 낼 만큼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받았다는 것과 안 받았다는 거의 인재 채용 관점에서 우리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받을 만큼 그래도 한 번은 검증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이제 한 곳에 지원해가지고 한 곳에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 기관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제주도 기업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지원을 못하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독 경쟁률이 센 기관도 있고 경쟁률이 없는 기관도 생기거든요.
그건 약간 좀 복불복이에요. 저는 이제 제주도를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주도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 서울은 왠지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 예비 창업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투자 유치를 할 때는 VC 이전 단계나 뭐 AC 뭐 요 정도 수준의 앞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은 없나 보네. 초기 창업 패키지 했다고 해서 VC나 AC에서 무조건 우리가 심사를 해야겠다. 이런 시그널 효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나 그런 주관 기관에서 물론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들이 이런 지원 사업, 뭐는 지원이 있는데 또 지원을 해보라 라고 해서 뭐 네트워킹 데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창업도약 패키지 운영 기관인데 창업도약 패키지를 하다 보니까 잘 되어서 이거를 VC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것의 역할은 아니다. 이게 뭐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운영 기관들과 창업 패키지들을 운영하는 것과는 좀 별개.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한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초기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가면 보증서를 안 해주거든요. 그 기술보증기금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상담창구에 가면 뭐 그래서 특허라든지 기술평가 받은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저희는 10억 언더로는 안 보는데요.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이런 이유가 이제 되는데 이 빈틈을 메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에는 벤처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는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가면 기본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매우 초기 기업이지만 우리가 사업성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것들을 평가해서 엑셀러레이팅도 해주고 보증서도 파격적으로 1억은 먼저 해주겠다. 류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평가를 해서 합격하면 보증서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수하면 보증서 1억을 특별한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해줘요. 제가 뭐 많은 케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기수에 합격했던 그 대표님들, 제가 추천해서 했던 제 친구들의 사례를 봤을 때 대표님들의 사업의 진척의 내용, 진행 단계보다 대표의 경력들을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에 의존해서 많이 선발하는 것 같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의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대표의 이력이라든지 경력이 괜찮으면 그래서 선발해서 기회를 주려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만약에 AC, VC 펀딩에서 이르다고 생각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단계냐 아닌 단계냐, 내가 초기 진입하는 하려고 했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이전 단계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이 고려하고 그 다음에 기보나 신보에서 1년에 2번씩 열리는 프로그램들도 지원해 보시고 엔젤 투자 클럽 같은 IR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런데 다니면서 질문도 받아보고 제가 이제 엔젤 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전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다 어떤 발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 IR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AC, VC 만나기 전에 꽤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엔젤 클럽을 하더라도 딜소싱 해오는 사람이 자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딜소싱을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소싱 하시는 그 최초로 날 소개해줄 그 엔젤을 만났을 때 이분을 일단 잘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엔젤 클럽에 갔을 때 그래도 좋은 회사를 추천해오는 사람이다 라고 그분들도 이제 그 엔젤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데려가진 않는다. 그분 나름에서 자기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한 반절보다는 넘어가야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을 때 자기도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엔젤 클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엔젤 클럽이 이제 이 개인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창구가 사실 없기도 하거든요. 엔젤들이 느끼기엔. 좋은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내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투자 좀 받아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희는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 좀 같이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엔젤 클럽이 1,000만 원, 2천만 원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그 엔젤 투자 클럽에서 이번 투자권 난 1,000만 원 할게, 2천만 원 할게, 3천만 원 할게,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같은 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죠. 투자안을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같이 교차 검증한다? 투심위 같은 역할을 엔젤 클럽이 하고 혼자서 딜소싱 하려고 하면
내가 친구 중에 스타트업 하는 사람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뭐 건너서라도 같이 딜 소싱 해가지고 같이 검토한다. 그래서 그 나름의 엔젤 투자 클럽에서 규칙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고 중염 중수익처럼 보이는 섹터에도 이만큼 하고 좀 안정적인 것도 좀 하자. 나름 포트폴리오를 뭐 포트폴리오도 짜기도 하고 또 나름의 이제 규칙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엔젤 중에 누군가는 좀 자기가 이번엔 GP 해볼 테니까 펀드 만들어서 블라인드처럼 만들어서 같이 투심 열어가지고 투자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질문이 있어요. 어제 창업한 분이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제 생각엔 사업계획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에게 자금을 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자금 줄 사람은 나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의 사업을 판단하고 자금을 주려고 할 텐데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계획을 지금까지 쭉 세워서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다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했는데 자금만 부족하다. 나 자금만 있으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자금을 줄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 보는 방법은 자금을 주는 뭐 지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대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양식과 그 질문들이 비슷하거든요. IR, HVC를 만나서 투자를 받는 그 IR 덱이 자유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꼭 담겨야 되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정부 지원금의 사업 계획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류의 그 양식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분명 될 것 같다. 그럼 실제로 투자 유치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도 네 하셨을 때 뭔가 내가 좀 남들과 차별화됐던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가 되려니까 눈빛이 바뀌어 있더라.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지금 다니셨어요? 지금 딱. 지금 말할 때 그 딱 지금 눈빛인 거잖아요. 저 얘기 계속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 눈빛이셨을 때 투자가 된 거예요? 지호보다 더 강렬했어. 내가 옛날에 뭐 다른 대표님들 봐도 안광.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사업 계획도 잘 짜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이게 내재가 쌓이고 막 쌓이고 쌓이는 게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 준비한 만큼 확실히 그 맞아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또한 방법으로 써야 할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그 사업 계획서, 시중보증기금 신보 기부의 사업 계획서들은 이제 A4 용지에 워드로 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줄글로 쓰는 거죠. 한글 아니야? 뭐 한글이기도 워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줄글로 쭉 작성하는데 결국 발표 평가 때는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IR 덱은 보통 또 PPT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IR 덱은 막 30장 막 이런 그렇지 않고 뭐 한 10장 내외. 그러니까 단결하네. 네. 뭐 초기 기업들한테 IR 덱 만들려고 할 때 30장, 저도 처음에 50장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0장 내외로 간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꼭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들과 이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의 제목과 IR 덱의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대표께서 생각하는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지, 그다음에 시장 마켓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 마켓에 어떻게 침투할지, 사업 성장 전략, 그다음에 이게 재무에 대한 성과, 그래서 지원금은 어떻게 쓸지에 대한 예산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IR 덱에 담겨야 되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IR 덱을 저는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IR 덱 만들 때 고민했던 거를 줄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발표 평가할 때는 IR 덱으로 발표를 하게 되더라. 이랬습니다. 정부 지원유의 사업 과정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지원서에서 내가 흠을 안 잡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러면 이제 읽다가 끝까지 익히지도 않고 탈락인 거죠. 그런데 어떤 킬링 포인트를 하나를 작성하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의 초점이라서 나머지는 덜 중요해요. 이것만 사람들이 읽으면 설득돼서 날 뽑아줄 거야.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뭐 하다못해 시장 분석에 대한 거를 내가 진짜 과거에 만약에 잘했는데 레퍼런스로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2020년 뭐 출처를 넣어놨어. 이런 류의 흠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꿀팁이네요, 완전.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당시에 대표님 중에 이건 정말 유용하고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IR 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도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표님은 한 400억 정도 그 당시에 투자 받으셨고 지금 한 1200 정도 최종 라운드 투자 받으신 대표님인데 이렇게 보더니
이걸 누가 보겠냐고, 너 같으면 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주면은 보고 싶냐. 스테플러도 안 찝어지니까 집게로 찝어봤거든요. 이걸 다 풀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 10장만 골라보라고 했어요.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장표 10장만 골라봐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소개팅 나가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장단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장점만 딱 해서 만나보고 싶게끔만 해라. 전략도 소개팅 전략이네요. 아, 그렇죠. 맞아. 기대감을 줘서 만나보게끔 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그 다음 단계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말하게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 기대감을 주고 그 기대감을 점점 만나가면서 확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줬는데 실망감을 안겨준다. 이러면 이제 투자가 드랍되는 거고 점점 이제 기대감을 주고 그걸 확신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죠. 듣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그렇다고 10장만 만들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럼 실제로 피칭하셨을 때 하나씩 던지셨을 때 이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 얘기했지만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지만 어떻게 그 30초, 1분, 60초 사이에 나의 하고 싶은 말을 엑기스만 담아서 딱 전달할 거냐 그런 이제 고민처럼 뭐 한 50장 만들어서 10장 추리는 과정도 그런 비슷한 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맞다. 나 그 신보 얘기 나와서 네. 그 한데 신보가 매출에서 프로 좀 한 30%? 그 정도까지 이제 어쨌든 최대 지원 그런 걸로 신보의 보증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50%를 50%를 3년에 나눠서 지원한다. 아,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뭐 100억이었다. 그러면 50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해는 그거에 다시 50%, 3분의 1에서 50% 정도까지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한다. 이런 이제 보통 전략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매출액 100억인데 50억 대출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해주는 바로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일들 최근에 막 우리가 본 게 있잖아. 매출 막 돌려서 막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의 크기가 기준이 네. 되니까 부작용들도 있더라고.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고용 지표라든지 매출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공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성공 판정을 받기 위해서 창업 패키지 이렇게 3개의 기업이 한다. 매출이 없는데 매출을 끊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공의 매출을 만든다는 글을 최근에 봤네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초기 창업 패키지 할 때 3년이면은 그래도 막 10억씩 매출이 연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우호적으로 뭔가 대출 페이버 있게 받고 막 양을 많이 받으려면은 거기도 매출의 베이스가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 매출 맞추려고 이제 돌리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는 좀 안타까웠던 게 초기인데 매출 꼭 그래야 되냐. 그러면 뭐 유통업을 하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취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찾은 게 이제 돌리는 거거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대신 사업계획 써서 대신 받아준다는 것도 있고요. 사업계획서상에 뭐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외주 업체를 자기로 해서 개발도 대신 해준다는 업체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찍먹 해보려고 했다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찍먹이 가능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되는 지원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주변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된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꽤 치열하다. 네, 꽤 치열하다. 지금 눈썹 꽤 움직이시네. 치열하다. 절에서 된 거야. 투자를 받든 자금 조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업 계획서를 좀 어떻게 잘 작성을 해야 될지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콰이어 캐피탈의 그 IR 덱에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대놓고 그거를 맞춰서 오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없긴 한데 디캠프 같은 지원 기관에서 오피스아워 신청하거나 뭐 디데이 출전 신청하면 이 목차가 그 목차고 그 목차에 맞춰서 8페이지 정도 작성하라고 가이드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투자자들은 이 목차에 있는 거를 되게 궁금해한다. 그럼 그 목차가 뭐냐? 세콰이어 캐피탈의 목차를 제가 좀 봐도 되나요? 봐봐. A few inches later. 세콰이어 캐피탈에서는 이제 IR 덱의 사업 계획서의 표지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한 문장으로 요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고객의 갖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결책, 그리고 우리 사업이 속한 이 카테고리에서 왜 지금 이 사업이 과거에는 안 나왔었고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why now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비슷한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그
그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의 상품의 기능이라든지 특징을 설명한 상품,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사업 모델, 그다음에 멤버, 그리고 재무적인 숫자들. 재무적인 숫자들에는 뭐 재무제표 숫자가 있다면 재무제표일 수도 있고, 손익분기점을 언제 어떻게 넘을 거라는 거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주주명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그게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도 요구하는 게 대동소이하다. 직접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쓰셨잖아요. 중요 포인트 살려서 막 했던 것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원루프 랩의 사업 계획서에서 최대의 이제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유 오피스스럽지 않게 보이느냐, 기존의 공유 오피스 어떻게 다른 거를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거였어요. 저희의 고민은. 뭐야 이거 공유 오피스네, 꺼져,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내가 포착한 어떤 특정 고객군의 문제가 떴다 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도 얼마만큼 있고 어디도 얼마만큼 있고, 어떤 고객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발견했고, 기존에 있는 그 서비스들로는 이 해결이 욕구가 안 제대로 된다. 충족이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잘 쓴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떤 솔루션을 준비해봤다. 그런데 이 마켓 사이즈가 내가 특정하게 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제품을 쓰면 이만큼 마켓 사이즈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리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거고, 그래서 성장해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기는 것이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포인트, 글자 폰트 20으로 뭐 이런 거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 얘들이 세웠던 마일스톤을 검증을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는 어느 날 갑자기 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매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